네, 두 번째 영상이고요. 이번에는 추가된 모듈들 2편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추가를 한 게 마이크로 서비스 모듈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뭐냐?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네스트.js의 모듈 이름이고요. 쉽게 말해서 그 인터그레이션 이벤트랑 RPC 관련 모듈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가 이런 뭐 각 도메인별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서버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한다는 로직이잖아요. 한 서버 원래는 이제 그 모놀리스 방식의 서버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개놓고 그걸 한다. 그래서 서버 간에 정보 전달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모듈인데, 예. 아무튼 뭐 저는 이제 인터그레이션 이벤트랑 RPC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Nest.js에서 친절하게도 만들어준 마이크로 서비스 모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복잡한 거는 없고요. 그냥 메시지 타입 추가해주고 인터그레이션 이벤트 퍼블리셔랑 컨서머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어떻게 주고받느냐? 레디스를 쓰고요. 네, 레디스를 씁니다. 네, 레디스가 와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레디스를 처음 써보는데 레디스만큼 이제 굉장히 다재다능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키밸류 스토리지만큼 해도 굉장히 좋은데 이런 이벤트나 스트림 같은 게 굉장히 어, 어, 왜 다들 레디스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냥 레디스는 진짜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그레이션 보면 이제 컨스턴트는 뭐 별거 없고요. 뭐부터 볼까요? 네, 인터그레이션 퍼블리셔부터 보겠습니다. 그 일반 도메인 이벤트 퍼블리셔랑 똑같고요. 그냥 퍼블리시, 클리어, 플러시 이렇게 있고, 네, 다만 이제 퍼블리시 올은 없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얘가 퍼블리시 올이 없기 때문에 플래시 올 그 그러게요.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긴 한데 안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퍼블리시 올을 할 일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냥 안 만들었고요. 네. 아무튼 퍼블리시 있고 있습니다. 퍼블리시는 뭐 그 트랜잭션 중이면 그냥 그 CLS에다만 쌓고 없으면 플러시하는 방식으로 추가를 했어요. 네, 플러시 같은 경우도 이제 플러시가 호출이 되면 리스트를 갖고 와서 네, 메타데이스를 넣고 에밋을 해주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는 이게 그 리퀘스트 스코프 해가지고 여기 자체에다가 보관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CLS로 바꿨습니다. 아웃박스 컨텍스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잡이랑 도메인 이벤트랑 인터그레이션 이벤트 스토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보관을 하게 만들었어요. 네. 이게 그 리퀘스트 스코프가 일단 성능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게 그 이상한 버그가 너무 많았어요. 그 로깅 관련해서 아마 버그가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보통은 제가 이제 지금은 다 걷어내긴 했지만 몽키 패칭으로 로깅을 씌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전에 구현체에서는 몽키 패칭 와 있었는데 이게 싱글톤은 몽키 패칭을 하면 그게 적용이 되는데 리퀘스트 스코프는 리퀘스트가 올 때마다 이 클래스가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몽키 패칭이 안 됩니다. 몽키 패칭도 안 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암묵적으로 아마 리퀘스트 리퀘스트 스코프를 사용하는 서비스인가? 그건 이제 또 그것도 암묵적으로 리퀘스트 스코프로 바뀐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골 때렸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스코프는 쓰지 말자 하고 싹 다 CLS로 걷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RPC 클라이언트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인터그레이션 이벤트는 퍼블리셔인데 얼핏이는 이제 클라이언트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얼핏이 같은 경우는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 응답 관련해서 조금 더 수정된 코드가 있습니다. 이제 샌드를 하면 이제 얼핏이는 트랜잭션은 안 쓰잖아요. 트랜잭션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트랜잭션 관련 이제 그 플러시 같은 건 없고 샌드를 하면 이제 이렇게 그 메타데이터 가져와서 이제 샌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얼핏이는 레디스를 통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 저는 이제 메시지라는 클래스를 하고 클래스를 기반으로 내부에서 드라이브 메타데이터는 이런 걸 하는데 레디스를 하면 결국은 fewer j 그 JSON 그냥 fewer j 오브젝트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복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never throw도 결국은 이것도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값이 왔을 때 never throw가 그냥 객체일 테니까 왜냐면 그 리스토어 사실 리서치가 좀 더 올바른 표현이긴 한데 아무튼 never 그 리서치 객체로 제대로 바꿔주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데코레이터죠. 네. 이제 핸들러 데코레이터인데요. 이제 원래는 뭐 이 그 메시지 패턴이랑 이제 이벤트 패턴이라는 핸들러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핸들러라는 많이 부족하고 로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CLS도 넣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메시지가 이제 그 로우 오브젝트로 그 로우가 아니라 플레인 오브젝트로 가잖아요. 그 플레인 오브젝트를 다시 메시지 주체로 바꿔줘야 되고 리퀘스트 아이디도 심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받았을 때 이게 지금 핸들러잖아요. 받았을 때 그 메시지에 있는 리퀘스트 아이디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의 리퀘스트 아이디를 메시지에서 리퀘스트 아이디를 추출을 해가지고 그 현재 실행 중인 CLS에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CLS 그 얼핏에서 내부 익셉션이 발생하면 그걸 또 얼핏에서 다시 그 보내주기 위한 걸로 그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익셉션 필터까지 추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건 넌 왜 들어가 있니? 아... 삭제를 해줄게요. 아니야, 필요하긴 하다. 그러게. 네, 삭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인스트럭처 해가지고 이제 로깅 로직을 먼저 실행을 하고요. 이거는 뭐 좀 형태는 좀 변했는데 저번에 이제 몽키 패칭으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좀 데코레이터 방식으로 바꾸긴 했습니다만 로직 자체는 저번 영상이랑 비슷합니다. 아무튼 데코레이터 합성에서 보셨다시피 일단 로직으로 감싸고요. 메시지 패턴으로 이제 이 메시지를 처리하겠다 선언을 하고 그 CLS도 열어주고 이제 메시지 트랜스폼 그 파이프가 이겁니다. 메시지 그 플레이 메시지를 받아서 만약에 그 리퀘스트 아이디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건 왜냐면 제대로 된 메시지라면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이거를 해주고 메시지로 돌려줍니다. 참고로 이거 그 메시지 클래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믹스인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다음에 뭐 그 인터그레이션 이벤트 핸들러도 크게 다를 건 없고요. 로깅 로직 감싸고 이벤트 패턴으로 그 어떤 걸 처리할 건지 보고 이벤트 패턴은 코드를 받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얘는 이제 그 메시지 클래스 자체를 봤는데 팝에서 코드를 받아서 이벤트 패턴에 넣어주게 됩니다. 코드 보면 이제 커뮤니티 매니저 펍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인터럽터 하고 트랜스폼 해주고 아이디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페이로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MS 그 페이로드라는 이런 걸 하잖아요. 뭐지 이거 왜 만들었지? 자, 자, 네, 이름만 리네임을 해줍니다. 그리고 메시지 컨텍스트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MSG 컨텍스트라는 것도 추가를 해줬어요. 이렇게 되면 마이크로 서비스가 끝입니다. 다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실제로 쓰는 시큐어레스 모듈로 가볼게요. 시큐어레스랜다. 서버 센트 이벤트로 가보겠습니다. SSD가 서버 센트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정보를 보내줄 수 있는 건데요. 주식 같은 데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 가격 같은 게 변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실시간 이제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가 아닌 진짜 실시간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서버가 능동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뭐냐 그 소켓 IO, 그 웹소켓이랑 뭐가 다르나요 했는데, 웹소켓은 소켓 기반이고요. 그 SSD는 HTTP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소켓 같은 경우는 소켓을 열고 양방향 연결이고요. SSD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응답을 그 원래는 이제 서버가 말할 때 나 말한다 나 말 끝났어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요청인데 SSD는 나 말한다 하고 나 말 끝났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한다 하면 이게 클라이언트는 계속 듣고 있는데 그 듣기만 하고 말은 안 하다가 이제 필요하면 조금 말하고 또 말은 멈췄다가 필요하면 또 조금 말하고, 그러니까 내 차례 그 상대 턴으로 안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맞는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SSD 모듈에서 그 마이크로 서비스 모듈을 사용을 하고요. 그 인터그레이션 이벤트를 사용을 합니다. 인터그레이션 이벤트 해가지고 SSD 이 코드를 SSD 해가지고 이거를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퍼블리셔 같은 경우도 그냥 뭐 간단하게 SSD 인터그레이션 이벤트를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SD는 어떻게 동작하냐? SSD 커넥션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SSD가 그 좀 편리한 게 Nest.js에서 SSE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리하게 사용을 했고요. 컨트롤러에 보면 get, post 이런 거 말고 SSE라는 데코레이터가 있습니다. SSD 스트림을 하면 SSD 스트림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get이나 요청이 아니라 SSD로 그 처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SSD가 되고요. 이제 스트림하고 그러면 리턴으로 SSD 서비스에 subscribe observability를 이제 리턴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 하나 드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 내장된 SSD는 그 헤더에다가 인증 토큰을 넣을 수 없는데 왜 어스를 적용을 시켜놨나요? 그 브라우저에서 제공되는 기본 SSD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SSD 기능은 헤더도 안 되고 그 리트라이 로직 같은 것도 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 API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 거라서 이게 그 기술상의 제약은 아니고 그냥 그 브라우저가 이걸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 브라우저는 이벤트 소스라는 걸 쓰는데 이걸로 안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패치 이벤트 소스라는 걸 사용을 할 겁니다. 오구야? 너 왜 고장났니? 아무튼 패치 이벤트 소스를 보면 헤더 같은 것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메소드나 바디, 시그널 이런 것까지 다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면 굳이 불편하게
그 헤더를 못 지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를 지정을 할 거고요. 5년 전이라서 이거를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필요하면 다른 거라도 더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SSD를 이렇게 구현을 해놨고요. SSD 커넥션 서비스를 보면 네, 유저 아이디랑 세션 아이디를 받아서 커넥션 아이디를 만들고 이제 클라이언트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초마다 핑 보내고 이벤트가 오면 이제 그 전송하고 이런 로직이고요. 네, 실제로 어떤 그 서비스를 이 SSD를 에밋을 하고 싶다. 그럼 이 에밋을 통해서 이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고 디스커넥트도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에밋이 있는데 왜 아까 전에 인터그레이션 이벤트를 했나요? 이 분산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분산 환경에서는 유저가 A 서버에 연결될 수도 있고 B 서버에 연결될 수도 있고 C 서버에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이벤트를 발생해야 돼. 그래서 A 서버에서 발행을 했어. 그러면 A 서버에 SSD가 연결되어 있는 유저만 SSD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BC에서는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A 서버에서 발행했음에도 BC에서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건 이제 서비스를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라 그 인터그레이션 이벤트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브로드캐스팅을 해가지고 모든 서버에 이벤트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SSD 퍼블리셔에서 에밋을 하면 인터그레이션 이벤트를 만들어서 뿌리게 되고요. 이건 어디서 처리하냐? 그 마이크로 서비스는 컨트롤러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 인터그레이션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해놓고 여기서 이 인터그레이션 SSD 인터그레이션 이벤트를 받으면 SSD에서 MS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SSD가 최종적으로 타고 이제 여기서 딱 네스트하면 여기서 이제 스트림이 오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브로드캐스트다 그러면 모든 유저한테 발행을 하고 특정 유저한테만 보낸 SSD다 그러면 메시지 타겟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타겟에 유저 아이디가 있는지 보고 있으면 메시지를 실제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내면 다시 이제 HTTP 클라이언트 와서 서브스크라이버 있으니까 여기로 해서 다시 SSD 타고 유저한테 나가서 최종 SSD가 전송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그 구현상에서 약간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 보면 모든 서비스가 pub SSD라는 이제 인터그레이션 이벤트를 구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유저별로 구독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유저별로 채널을 만들었어. 근데 그러면 유저마다 이제 커넥션이 연결되는 거고 레디스가 보니까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 메시지가 많은 것보다는 커넥션이 맞는 게 더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 현재는 이메일 네 그렇죠. 뭐 원래 이게 뭐 그룹 단위 이렇게도 묶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룹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그냥 보내는 쪽에서 그룹에 속한 유저를 모두 찾아서 모든 유저에게 보내는 게 더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유저도 그 타겟이 여러 명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도 1번 유저한테만 보내줘가 아니라 1, 2, 3 유저한테 보내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브로드캐스팅이 그렇게 크게 무리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SSD까지 끝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랑 SSD 모듈 한번 달아봤고요. 네, 달아봤습니다.